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띄운 이후에 민주당 최고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 또 방식 등이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갈등의 발단이 된 문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이 좀 초안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상을 시작한다. 최고위 의결,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합당 신고는 2월 27일 또는 3월 3일에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나와 계시니까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최고위원님은 이 문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본 적이 없고 사실은 오늘 오전에 새벽에 많은 최고위원들이 동아일보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당대표님 본인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비공개 최고위 과정에서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유출이 된 것이며 작성이 된 것이냐를 최고위원들이 많이 물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당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전례 등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합당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절차,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무처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에게는 아직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도 몰랐던 문건이라서 오늘 아침에 다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속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것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0일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또 모레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대화를 갖겠다고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모레 최고위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3명이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반기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문건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던 오늘 아침 최고위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네, 물론 지도부도 몰랐던 문건이고 이게 유출된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합당에 반대를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엔 이게 합당 밀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해당 문건에 담긴 주요 협상 쟁점을 좀 꼽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국혁신당 측 인사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자원 부장님,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린민주당의 어떤 흡수합당 모델을 토대로 한 문건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당에서 큰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 그리고 이 과정과 절차의 문제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그 문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흡수합당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과거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당대당으로 함께 동등하게 합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을 겁니다. 황운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게 되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의석수가 12석밖에 안 되는데 170석 가까운 민주당과 어떻게 공동대표가 되느냐.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커질 것 같으니까 과거 열린민주당을 민주당이 흡수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를 보장해주면서 이 당을 통합했던 이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 실무자들이 그 합당 절차를 추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하고 합당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합당에 대한 시너지가 안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문건대로 합당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이게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문건인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유출 과정을 밝혀야 된다. 엄정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와 또 관련 이제 직책에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당내 반발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의총까지 여는 거겠죠. 합당을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는요, 이 해당 문건을 미략설의 증거로 규정하고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작성했다? 이런 사무총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표가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문제를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거죠. 설마 사무총장이 독단으로 했겠나? 우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누가 책임하에 이런 것을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조건 아니 테이블이 같은 거. 없었다니까요.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테이블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합당에 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 설 전에 민주당 내부를 정리해서 공식적 제안을 다시 하세요. 우선순위는 민주당 내부 정리입니다. 네, 신장식 최고위원은 썸을 좀 타는가 했더니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더니 신우이가 나타나서 김치 싸대기를 때리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내부 갈등에 조국혁신당은 계속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라는 건 실무자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의총을 일단 열기로는 했는데 이 갈등이 좀 봉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조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날에 최초에 이제 합당 제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곧바로 이해찬 전 총리님의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예. 이 합당 논의가 전혀 그러니까 이 합당에 관련된 토론이나 이러한 의견들이 전혀 오고 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측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된 반면에 이 합당에 대해서 이게 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합당에 관련된 절차, 방식 이런 것들을 실무자 선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건을 가지고 이게 이제 미락의 뭐 증거다 이렇게 이제 너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건 중에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뭐 열린민주당의 흡수합당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인데요. 사실은 2014년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은 공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당이지만 예. 이거는 약간 신당 창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이름이 바뀌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실무선에서는 제가 이 문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열린민주당 방식의 이 흡수합당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좀 표시가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실무자를 뭐 진상 조사해야 된다. 제가 실제로 당직자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당직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약간 문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도부도 보지 못한 실무자선에서 만든 문건이 유출됐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1990년대가에 민자당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 내각세 합의각서 파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당 합당하면서 내각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어요. 문건이 유출이 돼버렸군요. 그러면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지방으로 내려가고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여선웅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 대표가 합당을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 사무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발표했는데 당 사무처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역대의 어떤 합당 사례들 그러면 타임 스케줄 그런 것들을 대충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미락서처럼 공개가 돼 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딱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딱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공세할 수 있는 이 건이 없었는데 이거를 그냥 미락서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입장이 곤란한 건 아마 정청래 대표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게 갑작스럽게 최고위원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합당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당 지금 사무처에서 이런 문건이 나오니까 마치 미리 다 짜놓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불러일으키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이건 아마 정치적인 파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아마 이게 정청래 대표가 꽤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당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반대파들의 어떤 명분을 확 세워줘 버렸고 네. 문제는 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흡수합당 당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또 자존심도 상당히 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을 더 아마 벌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잇따라서 뭔가 수습책을 내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같다 이렇게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갈등에 이어서 당직 인선 문제로도 내부 충돌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진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건 때문인데 오늘 비공개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이 인사 기준이 없냐, 왜 이런 사람을 추천하냐, 뭐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문정복 최고위원과 충돌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자꾸 제가 여쭙게 되는데 이 비공개 자리에도 계셨을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인선에 대한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한번 받아들여서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갔고요. 예. 근데 이제 SNS 표현을 이제 저도 보진 못했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쓴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문구가 그렇다 보니까 네. 오해를 산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히진 않았습니다만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예,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을 지난달에 쓸 이유가 없고 썼을 리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된 분의 이제 과거 전력이 가령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다가 내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됐었다가 이제 최근에 대선이나 이럴 때 총선에서 열심히 해서 공적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해서 다시 받아줘야 된다. 아니면 여전히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로서 인선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 충돌에 대해서 조금 당직에 대한 인선 기준을 세워서 지도부가 조금 더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정도의 논의가 오갔습니다. 예. 그리고요, 박지원 최고께 이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당원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 앞두고 지도부에서 전화를 걸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비밀 투표인데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겼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도 위배가 되고 정당법도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요. 뭐 무슨 어떤 사람을 어떤 안으로 찍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또는 뭐 왜 안 했냐 이렇게 뭘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고 늘 통상적으로 중앙위원 회의 때 사무처에서 전화를 해서 투표 독려를 해왔다는 겁니다. 아, 그냥 단순 독려 전화였나요? 관행상 해왔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앙위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짧은 시간에 뭐 카톡을 받아보고 그걸 확인해서 투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독려를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일하게 한 번 독려를 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지난번 1인 1표제가 부결됐을 때 네. 그때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역시 사무처가 독려를 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투표율이 올라오는 거를 다시 깨닫게 돼서 이번에는 기존에 늘 해오던 방식대로 투표 독려 전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을 한 대로 투표 안 한 사람을 찾아서 전화한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대선 출마는 자유니까요. 아마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정의선 회장에 대한 댓글이 아닐까 싶고요. 네, 바른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재벌가 자제들 빛나네요. 최민정 씨와 이지호 씨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입사하자마자 1억이라니 진짜 로또 당첨이네라고 하셨는데 아이를 낳아야 1억이니까요. 뭐 아이를 꼭 낳아야 되겠죠? 1억 받으려면. 예. 당대표가 통합의 힘을 보태야지 직을 걸라고 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증거인멸 시간을 최소화해야 진실이 밝혀지지. 아직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